안녕하세요. 책 읽는 산골중입니다. 소설도 지나서 이젠 완연한 겨울인데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 단계로 격상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지혜롭게 이겨내기로 해요. 저는 오늘도 아름다운 편집을 선생님은 요즘 어떠하십니까? 를 계속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시고 약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동화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독서를 멈추지 않는 권정생님이나 또 그런 분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시는 이오덕님 두 분의 우정이 너무도 아름다워서 빼고 읽을 수 없어서요.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권정생님이 이호덕님께 보내는 편지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선생님, 편지 거듭 받았습니다. 제오문화사에는 간단한 회답 써서 보내었습니다. 전래동화는 금방 쓸 수 없겠습니다.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은 이렇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동화 아직 쓰지 못하고 선생님께서 기다리실 것 같아 동시 4편 베껴 보냅니다. 앞으로 소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한두 편쯤만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본 조카가 보내준 루쉰 문집 6권을 받고 안심을 했습니다. 검열에서 압수당하지 않고 무사히 통관되었으니까요. 평론집 4권 가운데 2편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격렬했습니다. 고리키 작품집은 일본에서도 절판이랍니다. 출판사에 직접 연락했어도 없어서 못 보낸다는군요. 첼카시 단편 이후의 전 작품을 한번 읽고 싶은데 소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나약한 자신, 그리고 무능이 부끄럽습니다. 요양원에서 인편으로 저의 증세를 알려왔습니다. 조심해서 요양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의사는 모두 그렇게 말하는데 죽지 않으니 어쩝니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용기 하나뿐입니다. 독립운동가 박열이 말한 굵은 조선인은 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시기를 빕니다. 1979년 11월 11일 권정생 올림. 햇볕이 앉을 곳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추울까요? 권 선생님, 회답이 늦었습니다. 첫 추위가 대단해서 며칠 전에 여기 아침 기온이 영하 9도이더니 오늘 아침에도 영하 7도나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낮이면 아이들이 오고 남쪽 창밋이 따뜻합니다만 거기 일찍 교회는 햇볕이 앉을 곳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추울까요? 약을 계속해서 잡수셔야 할 터인데 걱정입니다. 어디 돈을 빌려서라도 약을 잡수시면 제가 가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쇠약하신데도 책을 읽고 싶어 하시니 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반성됩니다. 일본서 절판되었다는 책은 선집이 저한테 있으니 다음 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독서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열흘 전에 상주에 권태문 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는 대구 가서 알아보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찾아갔지요. 두 눈을 가리어 덮어 싸매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가 들어가 손을 잡으니 벌떡 일어나더군요. 눈 한쪽이 아주 못쓰게 되고 남은 한쪽은 겨우 시력이 보일 정도로 회복이 될 듯 하다는 전망이랍니다. 그래도 쾌활하게 얘기해 주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열흘 전에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큰 트럭에 충돌했답니다. 또 들으니 서울의 동화작가 한윤희 씨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지요. 참 착한 아가씨였는데 왜 이렇게 기막힌 일들을 우리들은 당해야 하는지. 저는 대구에 볼 일이 늘 생겨서 토요일마다 대구에 가서는 일요일 오후에 이곳 대곡으로 옵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도교육위원회 장학사가 학교에 온다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정이 이러니 부득이합니다. 부디 약 좀 사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얘기 상봉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1979년 11월 19일 이호덕. 굵고 튼튼한 아동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께 이현주 목사는 서울 가서 금방 회복이 된 것 같다고 합니다. 4월 6일 주일엔 돌아온다고 합니다. 저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지면 몇 시간 뒤에 깨어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차라리 끝까지 깨나지 않았으면 싶을 때도 있습니다. 3월 29일에 하남 상사에 들러 김원길 씨 만났더니 선생님께서 못 오신다고 대구서 연락이 왔다더군요. 저도 회의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잔뜩 우울하고만 있다가 조금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역시 저는 마음이 약한 모양입니다. 정호경 신부님과 좋은 대화를 하셨다니 마음을 놓겠습니다. 정 신부님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대로의 고통도 있을 테니 계속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글짓기 회의 월보를 보았습니다. 두 편의 아동시는 저도 좋게 보았습니다. 농촌 아이들의 일하는 모습은 이젠 찾기 힘든 걸까요? 역시 두 편의 시에는 도시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서 아쉬웠습니다. 농촌을 지켜나가는 굵고 튼튼한 아동시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1980년 4월 1일 권정생 올림. 저자에 대한 예우는 인쇄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권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서 내려온 길인데 시간이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바로 학교로 가야 되어서 몇 자 드립니다. 종로 서적에 가서 선생님의 소년지 연재물을 책으로 내어줄 수 없는가 알아보았습니다.
출판부장 조성원 씨가 자기로서는 내어드리고 싶은데 의논해서 편지로 연락하겠다면서 다른 데는 약속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될 듯합니다. 분도 출판사에서는 책을 잘 만들지만 책값이 비싸고 또 광고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종로서적에서는 책도 잘 만들고 광고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저자에 대한 예우는 인세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세가 일할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한국아동문학가협회에서 내는 회보 4면짜리가 있지요. 거기 제1면에 실을 만한 짧은 논설이나 문학적인 수상, 단상 같은 것 약 5매를 써서 김종상 씨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지난 호에는 이원수 선생이 쓰셨는데 쓸만한 사람이 차례로 쓰는 게 좋다고 김종상 씨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호를 급히 낸답니다. 될 수 있으면 5월 15일 이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문학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시던 문제 중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시는 걸 쓰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할 얘기 많습니다만 바삐 몇 줄만 적었습니다. 1980년 5월 6일 아침 대구서 이오덕. 이원수 선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권 선생님, 그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논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세미나 문제, 합동 작품집 발간, 이론을 위주로 한 기관지 발간 문제 등을 의논하고 왔습니다. 김종상 씨가 권 선생님 회비를 보내줘서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편지로 부탁드린 회보 앞면에 실 5장짜리 논설문을 부디 좀 급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괴로우시지만 꼭 써줬으면 합니다.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저녁차로 꼭 학교에 가야 하겠기에 편지로 몇 줄 썼습니다. 다음 주간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서울 가서 가장 기뻤던 일은 이원수 선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고 또 한윤희 씨가 한쪽 다리를 절면서 이사회에 나온 것입니다. 한윤희는 독서신문사에 출근도 하고 있답니다. 다리는 차차 낫겠지요. 죽은 사람 살아난 셈이라 너무 반가웠습니다. 1980년 5월 11일 오후 4시 이오덕. 마리스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만 차 시간을 깜빡 잊고 잡담을 하다 발차 직전에 시계를 보고 달려 나오는 바람에 편지를 못 붙이고 학교에 와서 다시 한 장 더 씁니다. 서울에 지난주에 갔다가 종로 서적에 선생님 소년소설 책 내는 교서 앞에 두었다고 편지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학교에 와보니 종로 서적 조성원 출판부장한테서 편지가 와 있군요. 선생님 책 내어드리기로 결정이 났답니다. 인쇄는 일할로 드리고 그 밖에 책 만드는 것은 성의껏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년지 6월호로 끝이 나게 되어 있던가요? 지금부터 착수하도록 소년지 연재한 부분을 절취해서 보내주십시오. 편지 주시면 내가 한번 가겠습니다.
종로서적 조 선생은 참 좋은 분입니다. 거기서 내 책도 내고 싶어 하는데 원고 정리할 틈이 안 납니다. 여름까지는 원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은 했습니다. 1980년 5월 11일 밤 10시 대곡동에서 이오덕. 학생들의 저항의식이 살아서 움직여야만 국가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김종상 씨에게 방공동화 타당한가? 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정서 영향에 많은 해독을 주고 있는 정책적인 방공교육을 짧게나마 적었지만 앞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안동문협 원래회 때 나가지 못했습니다. 심하게 높은 열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다지 심하지는 않았지만 춥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었어요. 아무런 방법도 없고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 가시워집니다. 회보를 통해서 이원수 선생님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것 알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요사이 라디오 듣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지러운 것 같아요. 조용한 것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행동하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많이 자라면 눈은 뜨여지게 마련입니다. 젊은 학생들의 저항의식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만 국가는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물의 깊은 곳까지 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분단 원인을 너무도 단순하게 취급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교육이 그랬으니 도리가 없을까요? 그 중엔 진지한 젊은이도 있는데 금방 한계가 드러나고 말아요. 특히 카톨릭이나 교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한결같이 획일적이고 모방적입니다. 개성이 뚜렷하지 못한 건 결국 그만큼 인간을 도외시한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나 교육자도 나를 따르라 식으로 나간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번 문협 원래회 때는 꼭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나 뵙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3일 권정생 올림. 작품집 동인지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권 선생님, 우리 아동문학은 지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동문학은 아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잡지, 편집자, 일반 문학인들에게까지 멸시받는 판입니다. 아동문학 작가들은 아동문학에 대한 신념을 잃고 성인문학의 뒤를 따르려고 하여 그 흉내를 내면서 문인 행세를 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문학지 한 귀퉁이에 작품이 실리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으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문학이 문학으로 대접을 못 받는 까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작가, 시인들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문학의 정체성과 위기는 오직 우리 문학인들의 반성과 진지한 노력으로서만 타개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재미있게 읽히면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써서 독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편 문단과 사회에는 우리 아동문학을 옹호하고 그 존재를 과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우선 첫 사업으로 작품집 동인지를 내기로 하였으니 선생님께서 이 취지에 찬동하신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제1집의 원고 동화나 소년소설 두세 편 60매 안팎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인지는 서울의 어느 출판사에 맡겨 7월 중에 출간할 예정이며 8월 중에는 동인들의 연수회를 한 차례 가질까 합니다. 동인지 출판에 인세 수입이 있으면 동인회 운영기금으로 할까 하나 이것은 훗날 다시 상의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이 동인지는 아동문학지로서 단연 권위를 갖도록 할 생각이니 게재 작품은 각별히 고심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인회의 발기는 이현주, 권정생, 이오덕 세 사람이 하였으며 동인으로 추천 합의를 본 사람이 송재찬, 박상규, 윤기현이며 그 밖에 몇 분 더 가입되도록 하여도 좋다는 위임을 이오덕이 받았습니다. 조언 참고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사람 외에 문종현 씨를 추가했습니다. 24일 육사 추모 행사는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얘기한 사람이 박상규 씨였죠?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된 사람 말입니다. 1980년 5월 19일 이오덕. 하느님 나라는 1만 송이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선생님, 이젠 장마가 거치려나 봅니다. 모종을 얻어다 심어놓은 분꽃이 저녁 때가 되면 한 송이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줍지 않은 작은 것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도 있군요. 종로서적에서의 단행본 출판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절대 용공분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구체로 모르면서 반공도 용공도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강요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동교구에서 보내온 7월 27일자 강론 자료에는 모든 게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한데 묶어 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됨에 있다고 전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국민총화라는 구호를 귀가 닳도록 들어온 것도 이런 주장과 같았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절대 하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1만 송이의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입니다. 월급이 적게 받고 월급 많이 받는 것 따위로 문제 삼는 것조차 저는 싫습니다. 다만 일한 노력만큼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한 문제는 있어야겠죠. 많이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보다 생각과 행동이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배운 사람의 가치는 그가 일터에서 앞장서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많이 차지하거나 못 배운 사람을 지배하는데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신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궁극에 가서는 행동으로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스승입니다. 선생님, 정말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갑니다.
이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시간만 흘러가 버리고 그냥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 완성은 처음부터 조건이 구비된 시발점에서만 가능한지요? 완성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인간은 영원히 미완성인지는 모릅니다. 저 자신이 그리고 저 이웃의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모두가 추상화에 불과한 것인지요? 저는 제자리에 서 있는데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시기 빕니다. 1980년 7월 24일 권정생 올림. 전 형이 모임을 갖자고 했는데 그때는 만날 수 있겠지요? 권 선생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 강윤수 시집 출판 기념회 때는 못 오실 줄 알았습니다. 좀 떠벌려 보이는 행사여서 그렇게 적당히 마쳤습니다. 안 오시기 잘했다 싶습니다. 김종상 선생이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을 만들고 있는데 원고가 안 모여 일이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한테도 좀 써달라고 하고 권 선생님께도 부탁 좀 해봐달라 합니다. 쓰실 수 있으면 써서 김종상 선생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연작시 소에서 골라볼 수는 없을까 싶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는데 써보고 안 되면 그만두더라도 금명간 뭘 생각해 보렵니다. 바빠서 틈이 안 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박상규 씨의 동화집을 내려고 지금 원고 약 1000매를 받아서 대강 읽어보고 해설을 쓰는 중입니다. 역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200매짜리 소설 한 편이 참 좋고 그 밖에도 좋은 작품이 많습니다. 창작과 비평사에 부탁해보고 안되면 다른 곳에 맡길 생각입니다. 전 형이 12월 8일경에 우리들 모임을 한번 갖자고 해서 그렇게 주선해 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만날 수 있겠지요? 여기는 경남 창녕에서 전도사 하던 분이 농사 지을 각오로 와 있는데 그때 같이 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편지해 주십시오. 한번 못 가서 죄송합니다. 1980년 11월 24일 이오덕. 고리키의 어머니를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조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편지 쓰려고 벼르다가 이렇게 많은 날이 흘러버렸습니다. 보내주신 편지 고맙습니다. 춥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 책을 만들고 문집을 꾸미고 했댔자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가장 안 잊고 온 것이 문인들의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래, 그들의 이 소극적이고 무사주의적인 행동이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아동문학가협회 월보는 정말 부끄러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지식인이 못된 것이 다행입니다. 무엇을 위해 글쟁이가 된 것입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그건 허울 좋은 것입니다. 도둑놈인 장본인보다 도둑놈을 만들어준 주인이 더 큰 도둑놈입니다. 사치한 여인들이 값비싼 귀고리를 달고 다니는 것과 문학가란 이름을 달고 다니는 글쟁이와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쪽이 당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시대엔 비굴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바로 한국의 글쟁이들일 것입니다.
고리키의 어머니를 잃고 우리 아이들에게 조심조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셨지요. 이 시대는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나사렛의 무식쟁이였던 그가 그토록 거대한 부정의 항거에 나갔던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게 된 것이 다행합니다. 12월 8일에 저도 안동에 가겠습니다. 그때 만나 뵈오면 많은 말씀 드릴 수 있겠지요. 요즘 모든 게 풍족합니다. 정신적인 고통만 빼놓고는. 선생님, 부디 건강해주세요. 1980년 12월 1일 권정생 올림.